반갑습니다. 성경 한 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이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으니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우리 둘의 학교의 교육 방향과 지침을 7가지로 정리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다 익혀서 둘의 학교는 어떤 학교며 어떤 교육을 하는 학교다.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말하기는 벅찰 것 같아서 하나씩 얘기를 하고 전부 글로 써서 소책자로 만들고 홈페이지에 띄워서 둘의 학교 교육의 지침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첫째는 둘의 학교 교육은 북두칠성 교육이 아니고 은하수 교육이다. 비유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북두칠성 교육과 은하수 교육이 뭐이 다르냐? 북두칠성은 먼 바다를 항해할 때에 뱃사공들이 북두칠성 목표를 바라보고 배가 나아갑니다. 북두칠성만 바라보고 고정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북두칠성 교육은 1등에서 100등까지 다 줄을 서서 나아갑니다. 개인의 개성과 바탕, 개인 차이를 다 무시하고 목표를 향해서 주로 성적 위주의 교육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등에서 1등에서 100등까지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1등을 하는 사람은 좋지만은 꼴찌하는 100등은 상처를 받고 나고자처럼 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살이를 등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하수 교육, 은하수는 온 하늘에 무수한 별이 퍼져 있습니다. 은하수 교육은 각자가 자기 목표, 자기 개성을 향해서 자기 타고난 역량을 따라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어령 교수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글에 은하수 교육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은 학생들 줄 세우는 교육이다. 공부 잘하면 1등, 그 다음에 2등, 1등에서 10등까지는 서울대학 들어가고 10등에서 20등까지는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 들어가고 20등에서 30, 40등까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고, 뒤처진 학생들은 지방대학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되는 학생들은 2년제 초급 대학으로 간다. 이게 이제 북두칠성식의 줄 세우는 교육입니다. 우리 둘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수를 매기지 아니하고 각자 타고난 자질, 능력, 적성에 따라서 다 100명이면 100등이 나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는 다 1등입니다. 전부 제각기 자기 방향으로 따라가면 100명이면 1등이 100명 나옵니다. 그런 교육 지침을 가지고 둘의 학교는 머리 좋은 인류 학생들을 뽑아서 천재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아닙니다. 보통 학생을 뽑아서 위대한 천재로 교육시키는 교육 방침입니다. 오늘 내가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수님이 12제자 뽑으신 기록을 읽은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시골의 평범했던 청년들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던 사람,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밤새 기도해서 한 명 한 명 깊이 생각해서 보통 청년들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했던 엘리트가 가룟 유다입니다. 11명은 전부 갈릴리 시골 출신인데 가룟 유다는 저 유대야, 말하자면 도시 출신이고 제일 똑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요즘 말하면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어떻게 쟁취할까? 그걸 염두에 두는 운동권 출신이고 제일 똑똑했습니다.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스승을 배반했다가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목을 매 죽는 비극적인 인생을 마쳤습니다. 다른 제자 11명은 시골 청년들인데 예수님이 3년간 같이 살면서 위대한 인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북두칠성 교육, 줄 세우는 교육이 아니고 은하수 교육, 제각기 자기 능력을 따라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는 학교입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 히딩크라는 축구 감독이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장로교 교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고개 쉬고 있는 애들은 뭐일까? 예? 학생, 그 뒤에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자는 거야? 이 아가씨,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잠이 오면 뒤에 나가 서세요. 나가 서 있다가 오세요. 그 밤에 잠을 안 잤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 일반 학교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자고 있어요. 그런 학교를 피해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무리해서 둘의 국제학교를 보냈습니다. 일반 학교처럼 수업 시간에 자고 그런 건 우리가 용납 못합니다. 아예 피곤하거나 잠이 오면 뒤에 서서 들으십시오.
수업 시간에 자는 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학습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에 이제 이름이 바뀐다지요?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로 변한다지요? 북두칠성 교육이 아니라 은하수 교육이다. 좀 어렵지만 말을 이해했습니까? 각자 자기 능력과 자기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두 번째,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교육은 나라 안에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세계화 교육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로스앤젤레스 부근에 집을 한 채 마련합니다.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미국 현지 학교입니다. 미국에 가서 한 학기 동안은 미국에서 공부합니다. 호주에 가서 또 한 학기 공부합니다. 가능하면 유럽 스페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스페인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학기 공부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중에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특별한 대학이 있습니다. 캠퍼스가 없는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생겨서 캠퍼스도 없이 주로 유튜브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현장 가서 실습하고 토론을 통해 공부하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보다 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는 한국 여기는 공부하는 본부고 미국에 가서 한 학기, 호주에 가서 한 학기, 유럽, 독일, 스페인에 가서 한 학기 돌면서 공부를 해서 세계화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슬픈 사실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공무원 시험 칩니다. 3년 전에 공무원 2,300명 뽑는데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27만 명이 시험을 쳤습니다. 구급 공무원 시험에 대학 졸업이 27만 명을 시험 쳤습니다. 왜 그러냐? 북두칠성 교육을 받아가지고 창의력, 자기 주관, 자기 세계가 없어서 공무원이 제일 안전하단다. 그러고 공무원 시험을 수십만 명이 시험을 칩니다. 떨어지면 또 재수하고 그래서 서울대학 옆에 신림동 고시촌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치고 고등고시 시험 치는 학생들, 청년들 수십 명이 거기서 고시촌에서 단칸방에 살면서 공부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스탠포드 대학에는 고시촌이 아니라 그 옆에는 무슨 단지입니까? 미국의 그 IT 단지를 뭐라 그러지요? 누가 이름을 대보십시오.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대학에는 실리콘밸리가 그 옆에 있습니다. 한국의 명문대학 서울대학 옆에는 고시촌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장래가 있습니까? 고시촌에서 공무원 시험 치는 청년들이 장래가 있습니까? 실리콘밸리에서 IT 산업, 미래 산업을 연구하는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 둘의 국제 글로벌 아카데미는 한국의 미래의 실리콘밸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재들을 키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평범한 갈릴리 시골 청년들 뽑아서 밤새 기도하고 뽑아서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켰듯이 둘의 학교는 천재 뽑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학생 뽑아서 천재로 길러냅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적성을 살리고 한 명 한 명의 맞춤 교육을 해서 여러분을 인재로 만들어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마치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내가 여자 기숙사 시공할 자리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다 마치고 거기에 와서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나하고 손잡고 둘의 여자 기숙사 학교 순탄한 건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건축비가 14억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5억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금, 영어로 펀드레이징 그럽니다.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금식 기도합니다. 그게 완성되면 여학생 80명이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지금 여학생 기숙사로 쓰는 3층은 전부 교실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자 기숙사 짓는 4층에는 전부 게스트룸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학부모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와서 하룻밤 자면서 학교 청소도 돕고 주방도 돕고 이 정원 가꾸는 데 돕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같이 학교를 길러나갑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들과 학부모들 힘을 합쳐서 명문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오늘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4가지 둘의 학교의 7가지 교육 지침입니다. 저는 지금 80입니다. 30살에 빈민촌에 들어가서 맨손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완전히 바닥에서 수제비 먹고 굶으면서 넉마주의 하면서 선교를 시작해서 50년 지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도전해서 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둘의 마을이 잘 안정돼 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입니다.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둘의 국제학교, 여기를 선생님들과 이사회와 학생들과 학부형 힘을 합쳐서 한국의 명문학교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 뒤에 60세, 70세 되었을 때에 인생을 회고할 때 내 인생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둘의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거기서 보낸 3년, 6년 그 캠퍼스 생활이 내 인생을 성공시킨 밑거름이었다. 그렇게 회고할 수 있도록 그런 미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아 또 한 주간 공부 시작하기 전에 모두들 예배를 드립니다. 둘의 국제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보통 학생들이 뽑혀서 위대한 학생으로, 꿈이 있는 학생으로, 교회와 나라와 세계 인재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문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과 이사회가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정금같이 따듬어서 훌륭한 인재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